현대인의 영양 골칫거리 중성지방 TG와 콜레스테롤을 주로 다룹니다. 이들은 물과 상극인데 음식으로 섭취한 지질이 어떻게 혈관을 돌아다닐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들이 혈관에서 떡이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 그리 겁을 먹을 필요가 없으며 동물의 생존과 번식에 지극히 중요한 생명 분자임을 말할 겁니다. 여기 보이는 탄소 18개짜리 지방산, 스테아릭산의 가지 각 모서리에는 수소가 꽉 차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라도 비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여기 올레익산이 한 예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불포화 지방산은 시스형으로 꺾어진 구조입니다. 지방산은 물에 녹지 않지만 알부민에 얹혀 자유로운 형태로 혈액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리지방산이라 하며 에너지원은 물론 세포의 생리활성 물질로도 쓰입니다. 많은 지방산은 글리세롤과 공유결합하여 중성지방 상태로 저장됩니다. 결합할 때 지방산의 산성 성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성이라 하며 영어로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흔히 TG로 부릅니다. TG의 3차원 입체 모양은 이렇습니다. 3개의 지방산 가지가 산발이처럼 뻗어 어느 정도 발을 흔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체내 수용액 환경에서 발들 사이의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서로 얽히며 뭉칩니다. 내장 지방이 바로 그러합니다. 마치 방파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 2개를 가진 기적의 분자입니다. 인지질 입체 모형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물 환경에서 적당한 농도와 온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이나 마이셀을 형성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은 세포막 자체입니다. 마이셀은 내부 공간이 없지만 인지질 한겹 구조는 물을 싫어하는 TG와 콜레스테롤을 패키징하여 혈액을 통해 수송하는 데 기묘하게 쓰입니다. 중성지방 TG는 혈액을 순환할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수송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혈관 후미진 곳에 기름떡이 되어 뭉칩니다. 이러한 기름떡은 한 겹짜리 인지질로 둘러싸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인지질 보자기에 쌓인 TG와 콜레스테롤을 수송하는 복합체를 리포프로테인, 우리말로 지단백질이라 합니다. 단백질 부분은 혈액을 순환하다가 내용물을 하역할 장소를 인식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단백질은 전체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인지질 보자기에 쌓인 다양한 리포프로테인이 혈액을 순환하며 필요한 조직에 TG와 콜레스테롤을 배달합니다. 우리 몸에서 지질을 운반하는 리포프로테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사를 통해 먹은 TG와 콜레스테롤은 소장벽 점액층에서 카일로마이크론으로 패키징됩니다. 리포프로테인 중 제일 크지만 밀도는 낮습니다. 한편 간에서 자체 생산되는 TG와 콜레스테롤은 VLDL에 쌓입니다. VLDL은 베리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의 약자로 카일로마이크론 다음으로 크며 말 그대로 너무 푸석푸석합니다. LDL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도 있습니다. 얘는 주로 콜레스테롤을 담고 있으며 조직 내 많은 주소지에 콜레스테롤을 공급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있게 되면 지저분하게 어디든 붙어 콜레스테롤을 흘린다는 거죠. 혈관 벽에 붙어 몇몇 개 세포를 불러와 말썽을 일으킵니다. 여기 HDL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은 작고 빡빡합니다. 주로 콜레스테롤을 담고 있지만 TG가 너무 많은 경우 TG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운반합니다. HDL 수치가 높으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은 수치로 유지한다는 좋은 징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체 시스템은 균형입니다. 기준치를 한참 넘는 HDL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TG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체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으면 HDL이 높을 수 있습니다. LDL과 HDL 비율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통해 먹은 TG와 콜레스테롤 C는 작은 창자 상피세포에서 카일로마이크론으로 패키징됩니다. 카일로마이크론은 림프관을 타다 혈관으로 빠집니다. 이동 중에 조직 모세혈관벽에 붙어있는 지단백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낚아채이고 TG는 하역되고 분해됩니다. 결과로 자유스럽게 된 유리지방산은 조직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중성지방 TG가 빠지고 난 카일로마이크론 잔존체는 간으로 가서 구성성분이 해체됩니다. 간으로 들어간 카일로마이크론 잔존물 중 콜레스테롤은 약간 변형되어 바일산으로 됩니다.
이 바일산은 담낭으로 가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도 C가 남아있으면 VLDL로 패키징됩니다. 이때 간에서 신규로 합성되는 C와 TG도 함께 VLDL에 감싸입니다. 지방 함량이 아주 높아진 VLDL은 간에서 빠져나와 혈관을 돌게 됩니다. 이들 역시 못의 혈관벽에 붙어있는 지단백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잡힙니다. 대부분의 TG는 빠져나와 가수분해되어 유리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TG가 빠지니 VLDL은 한결 컴팩트해진 LDL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푸석푸석합니다. 이유는 콜레스테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콜레스테롤을 잔뜩 가지고 있는 LDL은 혈관을 순환하다가 LDL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포획됩니다. 그리고 수용체 맥의 세포 내 이입 과정을 통하여 콜레스테롤을 공급합니다. LDL은 그의 수용체를 가진 모든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포에 콜레스테롤이 있건 없건 무조건 뿌려대서 동네를 어지럽히는 거죠. 다행히도 어지럽혀진 콜레스테롤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지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HDL입니다. 지단백질 함량이 높아 밀도가 높습니다. HDL은 콜레스테롤을 수거해 간으로 보냅니다. 간은 우리 몸 전체의 콜레스테롤 요구를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재순환시킵니다. 콜레스테롤의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한편 LDL 자체도 간에 포획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인지질 세포막으로 돌아갑니다. 세포막 이중층에서 인지질은 초당 10의 7승계 정도의 빈도로 측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은 유동성을 가집니다. 적정 유동성 유지는 세포의 활동에 지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포막이 포화 지방산 전부로 구성된 것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끼어 있으면 틈이 생기고 측면 이동이 수월하여 세포막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온도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분자 이동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막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극한의 추운 지방에 사는 생명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을 높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생명의 장기적인 온도 적응의 한 부분입니다. 옆의 영상은 인지질의 측면 유동을 보여줍니다. 세포막에는 많은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데 이들은 세포끼리 소통이나 물질의 출입 등에 관련된 단백질들로 모두 움직여야 합니다. 질문은 어느 정도로 움직일까입니다. 1970년 프리에와 에디딘 실험은 세포막 단백질의 유동성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생쥐세포와 사람세포에 있는 표면 단백질을 항체를 이용해 각기 다른 형광 색깔로 표지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사용해 이들 두 세포를 융합시킵니다. 놀랍게도 40분 만에 융합세포에서 두 단백질이 완전히 섞입니다. 이 연구에 힘입어 1972년 싱거와 니콜손은 세포막 유동 모자이크 모델을 발표합니다. 주요 메시지는 세포막은 온갖 단백질 트래픽으로 번잡하며 이중층 바다의 빙산처럼 떠다닌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은 노벨상을 받게 되죠. 프리에와 에디딘의 실험은 노벨상 업적 못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보인 단백질 표지 기술은 역동적인 작은 세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고 나중 세포 생물학 발전은 물론 의료 영상 기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건강과 관련하여 요주의 물질로 각인되어 있으나 사실 엄청 중요한 생체 분자입니다. 생명 진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의 등장은 다세포 동물로 진화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물에만 있다는 이야기죠. 콜레스테롤의 주요 기능은 4가지입니다. 첫째, 세포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둘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재료입니다. 셋째와 넷째, 바이타민 D와 담즙산의 원재료입니다. 이들을 각기 살펴볼 겁니다. 여기 콜레스테롤 분자를 돌려보면 좀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바로 인지질이 가지고 있는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를 콜레스테롤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잦은 온도 변화에 따른 유동성 요동을 완충하고 막단 백질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 보여주는 세포막 그림에서 콜레스테롤은 인지질 이중층의 한층 높이에 딱 들어맞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이들은 쐐기처럼 작용하여 인지질의 측면 이동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동물은 콜레스테롤의 세포막 투입을 조절함으로써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콜레스테롤에서 유도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프로제스테론은 임신 유지 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성호르몬입니다. 번식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그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알도스테론과 코티솔은 동물의 생존에 직결된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유명합니다.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멍하니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알도스테론은 수분 조절 호르몬입니다. 동물이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진화할 때 만들어진 호르몬으로 육상 생활에 지극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콜레스테롤로부터 바이타민 D 합성에는 절대적으로 자외선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부 진피층에서 자외선에 의해 중간 전구체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간과 신장으로 이동한 후에 수산기가 덧붙여져 활성 바이타민 D로 됩니다. 바이타민 D는 체내 칼슘 균형을 조절합니다. 당연히 뼈 건강에 중요하죠. 또 신호 물질로 작용하여 면역계와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물질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자외선이 표피층을 통과해 진피층까지 가려면 꽤 강한 햇빛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오 땡볕의 수영복 차림으로 15분 정도는 쬐어야 우리에게 필요량만큼 합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타민 D 합성을 통한 뼈와 정신 건강이냐, 자외선 조사로 인한 피부암 발병 위험이냐 둘 사이를 갈등합니다. 담즙산은 콜레스테롤에 수산기나 카르복실기가 덧붙여져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기름진 음식 소화에 도움을 주는데 그 이유는 친수성이 향상되어 지질을 유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담즙산 생산은 유일하게 콜레스테롤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물에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정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은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며 생산된 것은 남김없이 다른 활성 물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진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콜레스테롤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담즙산을 통한 배출이 가능하기에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